뉴스와 투자를 이어주는 라디오 투자 뉴스입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한국 자동차 관세율 협상 관련입니다. 이게 미국하고 일본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한테 어떨지 이게 중요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사실상 그 협상에서 12.5% 관세율을 따낸 걸로 보이거든요. 영국 빼면 거의 최저 수준인데 만약 우리가 8월 1일 전에 합의 못하면 이거 25% 관세 그대로 맞을 수도 있는 거라서요. 가격 경쟁력이 확 떨어질 수 있죠.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일본이랑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경쟁하잖아요. 네, 맞아요. 점유율이 일본 13%, 우리가 11.5% 정도니까요. 이 관세가 달라지면 진짜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현지 생산 비중 그것도 우리가 좀 불리하죠. 네. 현대차 그룹이 한 40%대인데 일본 차들은 6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부담이 우리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최소한 일본 수준은 맞춰야겠네요. 네, 적어도 12.5% 이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 현대차, 기아, 또 부품주인 현대모비스, 만도 같은 종목들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국내 증시 얘긴데요. 정부가 증시 부양책 내놓을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약간 좀 꺾이면서 코스피가 주춤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거요. 이게 세법 개정안에 담길지가 좀 불확실해졌고요. 오히려 부자과세 아니냐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좀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부자과세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다시 10억으로 올리는 거 아니냐, 아니면 증권거래세 혹시 또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요. 이러면 당연히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죠. 정책이 확실하지 않으면 시장이 힘들어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책 일관성이 좀 부족해 보이면 외국인들 자금 빠져나갈 수도 있고 거래량도 줄 수 있고요. 일부에서는 상속세 너무 높다 이런 지적도 계속 있고요. 그럼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큰 종목들, 대형주들이나 미래에셋, NH, 키움 같은 증권주들, 그리고 코스피 200 ETF 같은 지수 상품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세법 개정 방향을 잘 보셔야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확 낮췄다고요? 네, 좀 많이 낮췄습니다. 기존에 1.5% 봤었는데 이걸 0.8%로요. 거의 반토막이죠. 0.8%요? 이유가 뭔가요? 하반기에 내수가 좀 살아날 것 같긴 한데 그보다는 통상 환경이 워낙 불확실하고 수출이 계속 안 좋을 것 같다. 이게 주된 이유입니다. 내년 전망치도 1.6%로 좀 낮췄고요. 특히 좀 눈여겨볼 게 그 고성장 기업이라고 해서 연매출 20% 이상씩 빠르게 크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 비중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2009년에는 한 12% 가까이 됐는데 재작년에 8% 초반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건 산업 전반에 좀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서요. 그렇군요. 투자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내수가 계속 어렵고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 구조가 다시 좀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마트, 롯데쇼핑 같은 내수 관련주는 조금 불리할 수 있고요. 반대로 삼성전자나 LG화학 같은 수출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나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국전력이나 KTNG 같은 좀 경기를 덜 타는 방어주 쪽으로 관심이 갈 수도 있고요.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말 대단하네요. 상반기에만 실적이 역대 최고고 올해 매출 6조 원도 가능할 것 같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매출 2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9,623억 원을 기록했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3%, 영업이익은 무려 47%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와, 엄청나네요. 그래서 올해 전체 매출 성장률 예상치도요. 원래 20에서 25% 정도 예상했었는데 이걸 25에서 30%로 올려잡았어요. 잘하면 거의 6조 원, 정확히는 한 5조 9천억 원까지도 가능할 거란 전망입니다. 비결이 뭘까요? 일단 1공장부터 4공장까지 아주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요. 또 수주를 엄청나게 따냈어요. 누적 수주액이 벌써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조 원이 넘습니다. 이런 순수 CDMO, 그러니까 위탁개발 생산 모델의 경쟁력이 진짜 빛을 발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까요? 네, 2032년까지 생산 능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서 총 132만 리터 넘게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장기 성장성도 좋아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물론이고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팜, 유한양행 같은 다른 바이오, 제약 기업들 동향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폴더블 폰 얘기네요.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7, 이게 사전 예약이 그렇게 잘 됐다면서요. 덕분에 부품업체 주가도 들썩였다고요? 네, 도인시스라는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한 첫날이에요. 공모가보다 거의 39% 오른 가격에 마감을 했어요. 장중에는 무려 84% 넘게 폭등하기도 했고요. 와, 84%요? 네, 그 갤럭시 Z 폴드 7 가격이 200만 원이 훌쩍 넘는데도 사전 예약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폴더블 폰 시장 진짜 커지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확 반영된 거죠. 근데 다른 부품주들은 좀 내렸다면서요? 네, KH 바텍이라든지 BH, 파이nem텍 같은 다른 관련주들은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어요. 그럼 폴더블폰 관련 투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폴더블폰 시장이 커지는 건 뭐 분명해 보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수혜가 기대되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주가가 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점, 이건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인시스 말고도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다른 관련 기업들도 눈여겨볼 만하고요.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뉴스를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태양광 관련주 소식인데요. 요즘 분위기가 좋습니다. 미국이랑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아, 정책 기대감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 OBABA라고 오바마 케어 개선 및 미국 가정지원법 뭐 이런 법안이 있는데 여기에 태양광 세액공제 기한을 좀 연장해주는 내용이 포함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이게 되면 단기적으로 수요가 늘 수 있겠죠. 중국 쪽은요? 중국은 정부가 자국 내 태양광 공급 과잉 문제 이것 좀 해결하려고 나설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얼마나 올랐나요? 꽤 많이 올랐어요. 최근 한 달 동안 보면요. 미국 회사 퍼스트솔라가 24%, 중국의 룽지그린 에너지가 14%, 특히 퉁웨이라는 회사는 44%나 급등했고요. 넥스트래커도 10% 올랐습니다. 국내 관련주도 있겠죠? 네, 그럼요. 하나솔루션이나 OCI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다만 정책 기대감은 좋은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공급 과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이 리스크는 계속 있다는 점은 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 S&P 500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쓰고 있는데 정작 월가에서는 미국에만 너무 투자하는 거 위험하다 이런 경고가 나왔다고요? 네, JP모건에서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보면 미국 증시가 오히려 좀 부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니 왜요?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데? 뭐 여러 이유를 들었는데요. 정책이 좀 불확실하고 소비 심리도 좀 약해지는 것 같고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 외지역, 그러니까 유럽이나 호주, 동아시아 증시 있잖아요. EAFE라고 하는데 이쪽 연평균 수익률이 한 8.1% 정도로 미국 6.7% 예상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투자 전략을 좀 바꿔야 하나요? JP모건은 전체 투자 자산의 한 25%에서 30% 정도는 미국 외 자산으로 좀 분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너무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부담감도 있고 하니 SPY나 QQQ 같은 미국 대표 ETF만 담을 게 아니라 유럽이나 신흥국 ETF 아니면 국내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펀드 같은 걸로 좀 투자 지역을 넓혀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런 분석이죠. 네, 분산 투자가 중요하겠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가 이번엔 이더리움에 크게 베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크인베스트가 비트마인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샀는데요. 금액이 1억 8,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500억 원이 넘습니다. 비트마인이 어떤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좀 특이해요. 자기들이 번 돈이나 투자받은 돈으로 이더리움을 사서 모으는 회사예요. 이걸 이제 기업의 중요한 재무 전력으로 삼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캐시 우드가 이더리움 자체를 좋게 본다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뭐 가격 오를 거다 이런 걸 넘어서 이더리움이라는 그 생태계 자체, 또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즘 이더리움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최근 한 달 동안에만 거의 70% 가까이 급등했거든요. 현물 ETF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해서요. 이런 상황에서 아크 같은 큰 기관 투자자가 움직였다는 건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두나무나 빗썸코리아, 코빅 같은 회사들이 관련 사업을 하고 있죠. 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개발 중인 먹는 비만 치료제 복제약, 이게 임상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요? 주가가 상한가까지 갔네요. 네, 어제 23일 장 마감 후에 나온 소식인데요. 덴마크 노보노디스크에 먹는 GLP-1 비만약 리벨서스 있잖아요. 이거 복제약에 대해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그러니까 오리지널 약이랑 효과가 똑같은지 보는 시험인데 여기서 성공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효과가 똑같다는 거군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생산 원가를 오리지널 약의 최대 70분의 1까지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70분의 1이요? 와, 그럼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주사제가 많은데 이건 먹는 약이니까 복용도 편하고 가격까지 싸다면 이건 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GLP-1 시장이 2030년에는 거의 170조 원 규모로 커질 걸로 보는데 여기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폭등했군요. 네, 상한가까지 갔고요. 다른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뭐 한미약품이나 대웅제약, 유한양행 같은 곳들도 덩달아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온라인 플랫폼법, 이른바 온플법 심사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고요? 플랫폼 업계는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회 정무위에서 법안 심사를 다음 달로 연기하기로 했어요.
이 온풀법이 뭐길래 이렇게 논란이 많았던 거죠? 쉽게 말하면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같은 아주 큰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뭐 입점업체들한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하는 그런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의 법안이에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취지는 그런데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미 공정거래법 같은 걸로도 규제할 수 있는데 왜 또 법을 만드냐, 이건 이중 규제다 이렇게 반발을 했었고요. 아, 미국 기업들 문제도 있었죠? 네, 맞아요. 법 적용 대상에 구글이나 애플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포함될 수 있다 보니까 미국 상공회의소 같은 데서 이거 통상마찰 일으킬 수 있다고 반대하기도 했고요. 또 뭐 수수료 상한선을 정한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너무 과도한 시장 개입 아니냐, 이러면 국내 플랫폼 기업 경쟁력만 약해지고 정부가 밀고 있는 AI 산업 육성 정책이랑도 엇박자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심사가 연기됐으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좀 안심하겠네요. 네, 단기적으로는 규제 리스크가 좀 완화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뭐 법안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요.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디오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